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베를린 출신의 국제경제학 교수가 한국의 충격적인 혁신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교수는 한국에서 직접 목격한 놀라운 변화와 그 속에 숨은 엄청난 비밀들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한국은 대통령 파면과 같은 혼란으로 불안정하게 여겨지는 시점이지만 그가 경험으로 한국의 선입견이라며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교수가 충격받은 한국의 비밀은 무엇일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를린 출신의 국제경제학 교수 닥터 타데우스 폰 리히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교육과 연구에 매진해왔고 여러 나라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항상 제 조국인 독일은 강하고 안정적이며 전통이 풍부하다고 믿었어요. 반면에 한국은 불안정하고 독일이 누렸던 오랜 역사와 굳건한 전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한국이 혼란 속에 있고 정치가 엉망이라고 말했었어요. 어느 쌀쌀한 가을 아침, 대학에서 예상치 못한 편지를 받았어요. 그 편지에는 제가 학술 교환 프로그램에 선발되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앞으로 몇 주 동안 한국을 방문하게 될 거예요. 이미 무시했던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된다는 생각이 저에게 의무감을 느끼게 했어요. 비록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할지 의심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임무를 수락했어요. 짐을 싸서 공항으로 향했어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구름을 보면서 제 기대에 대해 생각했어요. 정치적 혼란에 시달리고 깊은 문화유산이 부족한 나라를 보게 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제 머릿속은 오랜 연구와 교육을 통해 쌓인 여러 생각과 가정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관찰하고 비판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일정을 빠르게 확인했어요. 제 첫 미팅은 김민수 교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교수님은 서울의 한 연구소에서 기술과 경영 분야의 전문가로 존경받고 계셨어요. 저는 작은 현대식 회의실에서 교수님을 만났어요. 교수님은 굳건한 악수와 명확한 말투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교수님의 태도는 전문적이고 직설적이었으며 방문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김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며칠 동안 한국의 현대적인 발전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첨단 배터리가 만들어지는 공장, 컴퓨터 칩이 생산되는 연구센터, 그리고 깨끗한 물과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이 관리되는 곳들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이러한 시스템들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 중 하나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하셨어요. 저는 교수님 말씀을 귀에 깊게 들었어요.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했지만 교수님께서 공유해주신 세부 사항들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노트에 메모를 하며 명확하고 분석적인 마음으로 관찰하고 들었어요. 제 눈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고 모든 사실을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날이 시작되었고 배움과 분석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어요.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이곳이 나름의 스타일과 속도를 가진 나라임을 느꼈어요. 설렘이나 기쁨보다는 전문적인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모든 광경을 바라봤어요. 곧 직접 한국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믿음과 세부 사항들을 하나하나 비교해 보려고 했어요. 이것은 제 가정을 도전할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제가 제 눈으로 한국을 보기 위해 준비하면서요. 저는 밝게 빛나는 큰 공장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는 정밀하게 작동하는 기계들이 줄지어 있었고 시원한 공기에는 모터와 전자기기들의 낮은 윙윙 소리가 가득했어요. 이곳은 배터리 공장이었고 한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배우러 온 거였어요. 김민수 교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면서 모든 세부 사항을 명확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김 교수님께서는 이 공장은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해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온 같은 회사들이 이곳에서 강력하고 오래가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일하고 있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니 깨끗한 유니폼을 입은 많은 작업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며 엄격한 절차를 따르고 있었어요. 기계들은 조화를 이루며 움직여 고품질의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었어요.
저는 공장 바닥에 서서 그래프와 숫자가 표시된 거대한 스크린들을 관찰했어요. 그 스크린들은 생산 속도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미지도 선명했고 정보도 아주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있었어요. 저는 주에 깊게 메모를 했어요. 김 교수님께서 한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 그래프는 한국이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기차 산업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장은 모든 공정이 한눈에 보이도록 배치되어 있었어요. 배터리가 조립, 테스트, 포장되는 과정을 연속적으로 볼 수 있었어요. 밝은 조명과 모든 기계에 붙은 명확한 라벨 덕분에 환경은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여기서의 질서와 효율성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한국이 정치적 혹은 경제적 혼란에 시달릴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각 작업자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모든 기계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잘 관리된 시설을 보게 된 거예요. 투어 중에는 배터리 조립 라인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부품들이 신중한 정밀함으로 조립되는 과정을 보았어요.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모든 단계가 첨단 기술로 제어되고 있었어요. 이 배터리들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오랜 연구와 현명한 투자, 그리고 열심히 일한 결과물이었어요. 공장 환경에서 모든 세부 사항이 꼼꼼히 체크되고 우연에 맡기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공정에 대해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자 김 교수님께서 먼저 원재료를 사용하고 그 다음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 배터리 셀을 혼합하고 성형해요. 마지막으로 셀을 배터리 팩으로 조립한 후 각 팩을 철저하게 테스트하죠. 라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교수님의 설명은 직접적이었고 사실에 기반해 있었어요. 저는 노트의 모든 단계를 꼼꼼히 기록하며 생산의 원활한 흐름을 관찰했어요. 이번 경험은 제게 전환점이 되었어요. 공장을 걸으며 팀워크와 규율의 증거들을 보게 되었어요. 현대 기술과 세심한 계획이 어떻게 함께 어우러져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스크린에 표시된 명확한 데이터와 모든 작업의 정밀함 덕분에 그 배우의 숨은 기술력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방문 전 제가 가졌던 생각들과 비교하며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어요. 결국 저는 새로운 사실과 관찰 결과들을 가지고 배터리 공장을 떠났어요. 생산 과정의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아주 달랐어요. 이 첨단 기술로 가득 찬 체계적인 공간 속에서 한국은 혼란의 나라가 아니라 도전을 혁신과 발전으로 바꾸어 나가는 국가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반도체 공장이 있는 넓고 깨끗한 건물에 들어갔어요. 시원한 공기와 매끄러운 바닥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곳에 온 이유는 거의 모든 현대기기에 꼭 필요한 작은 컴퓨터 칩을 어떻게 만드는지 직접 보기 위해서였어요. 오늘의 안내자는 친절한 엔지니어님이셨어요. 명확하고 간단한 언어로 설명해 주시면서 반도체가 우리 디지털 세계의 두뇌와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칩들이 없으면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빠른 인터넷도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공장을 걸으면서 기계들이 조화롭게 함께 작동하는 긴 줄들을 보았어요. 각각의 기계가 바쁘게 실리콘 웨이퍼를 자르고 배치하고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은 아주 세밀했어요. 저는 공장의 각 작업 구역마다 뚜렷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떤 기계는 웨이퍼를 깨끗하게 청소했고 다른 기계는 그 위에 아주 작은 회로를 새겼어요. 공장 전체에는 부드러운 흰빛이 가득해서 모든 세부 사항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안내자분께서 작업자와 로봇이 나란히 일하는 한 구역 앞에서 멈춰 서셨어요. 여기가 칩 제작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여기서의 정밀도가 매우 높아요.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칩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한 로봇팔이 조심스럽게 작은 웨이퍼를 한 기계에서 다른 기계로 옮기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 과정은 빠르면서도 모든 단계가 큰 주의를 기울여 제어되고 있었어요. 저는 주변 스크린에 표시된 명확한 숫자들과 함께 각 단계를 태블릿에 꼼꼼히 기록했어요. 어느 순간 저는 대형 모니터들이 있는 방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는 생산 과정의 실시간 영상이 보여지고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웨이퍼 위에 인쇄되는 아주 작은 회로들이 클로즈업으로 보였어요.
안내자 분께서 이 회로들은 너무 작아서 특수기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 각 칩의 결함을 꼼꼼하게 검사하고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스크린에 보이는 영상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그 과정의 모든 세부 사항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저는 하나하나의 칩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테스트되는지 보는 것이 무척 흥미로웠어요. 저는 공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높은 품질의 칩을 생산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자 엔지니어님께서 먼저 아주 순수한 실리콘을 사용하고 이후 특수화학 물질과 레이저를 이용해 회로를 형성해요. 그 후에 각 칩을 꼼꼼하게 검사하고 포장하죠. 저희의 공정은 아주 정밀하며 모든 단계가 중요합니다. 라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저는 이해한 대로 노트에 각 단계를 다시 한번 적어두었어요. 공장 내부 깊숙이 들어가면서 저는 차분하고 통제된 분위기를 느꼈어요. 작업자들은 먼지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깨끗한 작업복과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그 역할들이 하나에 완벽하게 작동하는 큰 시스템의 일부였어요. 비록 작업이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했지만 전체적인 체계는 정말 조직적이었어요. 모든 과정이 마치 잘 연습된 공연처럼 보였어요. 투어를 마치고 나서 저는 반도체 제조 과정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첨단 기술과 세심한 계획 덕분에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이 배터리뿐만 아니라 반도체 생산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임을 깨달았어요. 세밀한 작업, 기계들의 정밀함,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의 팀워크는 한국, 현대 산업의 발전된 시스템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어요. 저는 서울의 수자원 관리를 담당하는 현대식 건물에 들어갔어요. 건물 안은 밝았고 여러 스크린에는 간단한 그래프로 물의 품질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한국이 모든 국민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방식을 직접 보기 위해 온 거였어요. 안내해주신 기술 전문가님께서 이 시스템은 아리수라고 불리며 첨단 센서를 사용해 몇 시간마다 물의 품질을 점검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귀에 깊게 듣고 각 스크린을 가리키시는 모습을 보며 메모를 했어요. 선명한 데이터 덕분에 한 방울의 물도 안전하게 검사되고 기록된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정수시설을 방문했어요. 넓은 방에서 물을 걸러내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계들을 보았어요. 물이 필터를 통과한 후 화학 처리 탱크를 거치는 일련의 과정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 과정은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안내자분께서는 저희 공정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단계가 계획되어 있어 물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맛도 좋게 유지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바닥은 완전히 깨끗했고 모든 기계에는 명확한 라벨이 붙어 있어 각 과정을 이해하기 쉬웠어요. 수도 시스템에 대해 배운 후에는 효율성과 케어로 유명한 지역 병원을 방문했어요. 병원 로비는 밝고 깨끗했어요. 접수구역에서는 환자들이 원활하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한 간호사님께서 한국에서는 병원 방문이 빠르고 비용도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서는 기본 건강검진이 몇천 원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간결한 말투로 말씀해 주셨어요. 병원 곳곳에는 환자들을 각 부서로 안내하는 표지판들이 잘 배치되어 있었고 모든 곳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병원 내부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효율적으로 일하는 진료실을 둘러보았어요. 의료진은 환자 정보를 기록하고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진료실은 조용했고 장비도 최신식이었어요. 한 의사님께서는 저희 시스템은 환자에게 빠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응급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하며 결과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진료 과정을 건강검진, 검사, 신속한 진단 순으로 노트에 꼼꼼히 적어두었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철학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전체 환경은 청결했고 모든 표지판은 명확했어요. 건강 팁과 질병 예방 방법을 쉽게 설명한 포스터들도 보였어요. 의료진들은 서두르거나 실수하지 않고 차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수도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이 여러 면에서 닮아 있다는 점을 관찰했어요. 두 시스템 모두 첨단 기술과 명확한 절차를 사용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있었어요. 스크린 하나하나, 기계 하나하나,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함께 협력하여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고 있었어요. 이런 세심한 계획과 꼼꼼한 조회 덕분에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어요. 방문이 끝날 무렵 저는 한국이 물과 의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많은 사실들을 기록해 두었어요. 두 시스템 모두 명확하고 조직적인 접근 방식 덕분에 시민의 복지에 기여하는 각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서울의 분주한 관제센터에 들어갔어요. 방 안은 큰 모니터들과 깜빡이는 불빛들로 가득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지 배우러 온 거였어요. 차분하고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는 기술자님께서 문 앞에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 디지털 시스템이 도시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귀에 깊게 듣고 함께 센터를 둘러보았어요. 긴 스크린줄을 따라 걷다 보니 각각의 모니터가 실시간 정보를 다르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떤 스크린은 도로의 교통 흐름을, 또 다른 스크린은 공공장소의 실시간 보안 영상을 보여줬어요. 한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지도가 나타나 있었고 차량과 보행자를 나타내는 움직이는 점들이 보였어요. 실시간으로 얼마나 많은 정보가 처리되고 있는지 보고 놀랐어요. 모든 세부 사항이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기술자님께서 서울에서는 고속 인터넷이 어디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 디지털 네트워크는 도시의 모든 부분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대중교통, 응급 서비스, 그리고 일상적인 소통이 모두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각 구역의 평균 인터넷 속도를 보여주는 차트도 보았어요. 숫자들이 높고 일관적이어서 기술이 일상생활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 다음 공공안전에 초점을 맞춘 구역을 방문했어요. 그 방은 조용했지만 활발한 활동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보안 요원들이 집중해서 스크린을 지켜보는 모습을 관찰했어요. 그들은 거리, 공원, 공공건물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카메라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기술자님께서 이 카메라들은 이상한 활동을 즉시 감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 무슨 일이 발생하면 경찰이 몇 분 안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모든 카메라의 번호가 매겨져 있고 각 영상이 기록되고 저장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메모해 두었어요. 그 과정은 효율적이고 조직적이었어요. 그 후에는 응급 대응 시간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도 보았어요. 기술자님께서 그래프를 가리키며 이 그래프는 저희 응급 서비스가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디지털 기술의 통합 덕분에 지연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안전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다시 한번 주요 포인트들을 노트에 적었어요. 숫자들이 안전이 우연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모든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어요. 계속해서 저는 도시의 디지털 네트워크가 대중교통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실시간 시연을 체험했어요. 인근의 한 방에서는 버스와 지하철의 디지털 시간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지도에는 버스와 지하철의 위치가 몇 초마다 새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기술자님께서는 저희 시스템은 대중교통의 모든 부분을 연결합니다. 만약 지연이 발생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조정하여 승객들에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스크린에 보이는 데이터의 부드러운 흐름에 감탄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디지털 네트워크가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해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렸어요. 기술자님께서는 모든 데이터는 공공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저희의 목표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도움을 받으며 불편함 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저는 그 핵심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노트에 기록했어요.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방을 한번 둘러보았어요. 디지털 관제센터는 기술과 안전이 함께 어우러진 활동의 중심지였어요. 모든 스크린, 데이터,
그리고 구성원들이 도시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어요. 저는 명확한 사실들과 자세한 관찰 결과들을 가지고 센터를 떠났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디지털 세계가 단순히 빠른 인터넷을 넘어서 조직적이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 관제센터 방문은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였어요. 한국이 기술을 활용해 사람들을 보호하고 일상을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사실이 모든 세부 사항을 통해 드러났어요. 디지털 세계의 조직적이고 데이터 중심의 접근 방식은 정말 인상적이고 명확했어요. 저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넘치는 세련된 기차역에 들어갔어요. 역은 현대적이었고 깨끗한 바닥과 밝은 표지판, 그리고 명확하게 표시된 열차 시간표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유명한 고속철도를 직접 체험해 보고자 이곳에 왔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많은 승객들이 디지털 스크린을 확인하고 티켓을 스캔하며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속도와 정시 운행으로 유명한 KTX에 탑승했어요. 내부는 넓고 편안했으며 큰 창문을 통해 지나가는 풍경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도시 풍경이 서서히 펼쳐진 들판과 작은 마을로 바뀌었어요. 창밖의 모든 세부 사항이 또렷하게 보였고, 이는 현대 기술이 교통수단에도 잘 적용되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이동 중에도 기차의 부드러운 운행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고속으로 달리면서도 움직임은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어요. 기차는 갑작스러운 정차 없이 정해진 시간표를 정확하게 따랐어요. 저는 디지털 티켓과 기차 내 실시간 디스플레이를 확인하며 기차가 정시에 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어요. 태블릿의 정확한 시간과 속도를 기록하며 이 명확하고 효율적인 과정을 감탄했어요. 기차 안에서는 다른 승객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열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기차에서는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어 학생들이 공부하고 직장인들이 노트북으로 작업하며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에 담는 모습이 보였어요. 분위기는 분주하면서도 여유로웠어요. 모두가 첨단 기술 덕분에 원활하고 빠른 여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어요. 주요 역에서 잠시 정차할 때 고속철도 시스템이 다른 교통수단과 얼마나 잘 연계되어 있는지도 관찰했어요. 승객들이 기차에서 지하철이나 버스로 빠르게 환승하는 모습을 보았고, 다음 환승 지점을 안내하는 표지판들도 명확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역 자체도 현대적인 티켓 발매기, 디지털 안내판,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로 활기가 넘치는 중심지였어요. 저는 이 효율적인 환승 시스템을 노트에 기록하며 모든 것이 잘 맞물려 작동하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다시 좌석으로 돌아와 여정을 계속하면서 기차와 역의 디자인이 통일감과 발전의 느낌을 주는 것을 느꼈어요. 편안한 좌석부터 인터랙티브한 디지털 패널까지 모든 요소들이 여행을 더 나은 경험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기술이 활용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명확한 조직과 세심한 배려에 깊이 감동했어요. 여행은 기차가 정확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면서 끝났어요. 문이 열리자 승객들은 빠르고 원활하게 하차했어요. 저는 플랫폼으로 나서며 역의 리듬을 느꼈어요. 기술 효율, 그리고 현대적 디자인이 어우러진 모습을 눈에 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바쁜 역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기록했어요. 이번 고속철도 여행은 한국이 발전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기술 자체가 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도시, 그리고 아이디어를 빠르고 효율적이며 사용자 친화적으로 연결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많은 사실과 명확한 관찰을 가지고 역을 떠나면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현대적 성공의 핵심 요소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고속철도 시스템은 완벽한 시간 관리와 부드러운 운영으로 한국이 혁신과 실용적인 기술의 혜택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